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신축년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일간의 신축년입니다. 목일간에게 신축년은요, 천간에는 관성 신금하고요, 지지로는 축토, 재성이 함께 왔습니다. 천간에 이 관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에 대한 사건, 사고를 의미해요. 관성은 일간을 관에 맞추어서 바꾸라고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운에서 올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일단 관성은 남자에게는 직장, 단체, 자녀의 의미가 있고요. 여자에게는 직장, 단체, 남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일간에게 신축년은요, 관성에 대한 사건, 사고, 관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 팔자 원국에요, 신금이라는 이 관성이 천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성이 있는 그 궁이 글자에 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주 팔자 원국에는 이 신금이 없는데 대운에서 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운은 10년 동안 이 관에 대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예고하는데요. 신축년 신금이 왔기 때문에 대운에서 의미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운에서도 이 신금이 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지지에 유금이나 술토나 축토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지지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궁위에서의 변동 변화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지지에도 이런 글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로 축토는요, 사유축을 마감하는 토입니다. 마감을 의미하는 토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감, 그리고 이민년부터 새롭게 출발을 위해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공부를 하거나 내부에서 준비하거나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토가 운에서 올 때는요,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계사년부터 시작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병신년에 시작한 일 혹은 기해년에 시작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내가 해오던 이 일들의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로 쓴다고 한다면 좋겠죠.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성을 해야지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축토에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목일간의 경우는요, 천간에는 관이, 지지로는 축이 왔으니까요. 이 관에 해당하는 일이 지지에서는 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지지에서 사화, 유금, 축토가 지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궁위에서는 뭔가 마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감을 하고 새롭게 준비하거나 그 자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국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궁위에서 해오던 활동을 일단락 짓고 미래 발전 지향적인 모습을 위해 올해는 준비해야 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해수, 묘목, 미토가 있다면요. 그 궁위에서 이제 이민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숨고르기 하는 그런 해가 됨을 의미할 수 있고요. 임목, 오화, 술토가 지지에 있으신 분들은요, 그 궁위에서 이민년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올해는
준비하는, 신축년에는 준비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지토는요, 목일간에게는 재성이죠. 토 재성은 자신이 일하는, 활동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면 원국 자체, 사주팔자 내에서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운에서 온 축토하고 축술형이 일어나고요. 미토가 있다고 한다면 축미충이 일어나겠죠. 진토가 있으면 축진파가 일어나고요. 원국에 술토, 미토가 있다. 그러면 축술미 삼형살이 발동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목일간의 경우는 일하는 공간을 바꾸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관성이 함께 왔기 때문에 승진이나 합격의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성이 운에서 왔다는 건 천간은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관이라는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지만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의 경우는 요즘에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남편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자녀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식상 생재해야 되죠. 내가 식상을 생해야 되고 재생관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저도 요즘에 외식을 한 지가 언제였던가 가물가물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게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스트레스, 수고 이게 다 포함이 되지만 일단 뭘 먹나, 그리고 재료가 있냐, 장을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머리가 복잡해져요.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올해 똑같은 신축이라는 글자가 왔지만 다른 해석,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고 해결도 다르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조가 식상이 강하다. 식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겠죠.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음식 하는 거 뚝딱뚝딱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재성이 강하다. 그러면 재생관을 하게 되겠죠.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관성이 강하다. 그러면 묵묵히 참고 이겨내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제 인성이 강할 경우에 어떤가요? 관인으로 뭔가 받아내야 되는데 일단 인성이 강하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뭘 하기가. 이런 경우는 친정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포장해 오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거나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에서 식상하고 관성이 충돌할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구설이 생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는 남편하고 충돌하는, 다툴 수 있음을 의미하겠죠. 힘들게 나는 열심히 밥을 해줬는데 반찬 투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식상의 자유로움으로 관을 충하고 파업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주는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죠. 간목일간의 경우 신금은 정관이죠. 정관이 축을 끌고 왔어요. 간목은 이 축토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입니다. 관이라는 단체에서 나에게 안정된 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학생이라면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구직 중이다 라고 한다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안정된 자리가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혼인 여자의 경우는요, 나에게 남자가 안락함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결혼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지지로 축토가 다른 글자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것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지지 구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에 천간에 정화 상간하고요. 간목일간이 갑이나 을, 비겁이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신축년은 관제구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해가 되죠. 정화하고 임수가 함께 있다. 그래서 간목일간이 신축년이 온다라고 한다면요. 단체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내가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간목일간이 여자라고 한다면요. 남자가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정화하고 계수가 있거나 병화하고 임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요. 일간의 의견하고요. 관의 의견이 충돌하는, 그러면 조율해야 할 일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었다. 그러면 신금이 더 드러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경이라는 단체에서 신이라는 단체가 더 생기는, 하는 일이 바뀌거나 단체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여자의 경우는 새로운 남자가 생기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토가 있다고 한다면요. 재생관으로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인일주의 경우는요. 신축년에는 천간에 신금이 축을 함께 와서 일지궁 인목하고 축토가 인축으로 암합을 합니다. 관이라는 단체하고요. 내가 합을 하는데 암합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합이 되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계약서를 쓴다거나 예전에 기존의 단체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일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갑진일주의 경우는 지지로 축진파가 일어나죠. 진토라는 내가 있는 공간에 관이 축토를 끌고 와서 축진파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공간에 수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이,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하던 일의 형태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오일주의 경우는요. 관이 끌고 온 축토하고 내 일지궁의 오화가 오축이 일어나요. 오화는 간목에게는 상관이고요. 축토에 의해서 나의 상관이라는 활동성이 조절당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은, 그래서 힘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나의 활동성이 힘들어지는, 몸이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갑신일주의 경우는요. 신금은 축토를 향하게 되죠. 관이라는 단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금을 공급해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갑술일주의 경우는요.
정관이 축토하고 함께 와서요. 일지궁에서 축술형을 합니다. 축술로 재성이 형당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관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바뀌거나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의 경우는요, 자축으로 합을 합니다. 단체와 합으로 내가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단체와 함께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을목일간에게 신금은 편관이에요. 편관은 스트레스가 정관보다 훨씬 강하죠. 이 신금 편관이 축토라는 을목하고는 맞지 않는 얼어붙은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신축년은 을목이 느끼기에 춥고 힘든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국이 화토가 강하다. 이런 경우라면 자신의 식상, 생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에 맞추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겠죠. 정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식신 제살의 의미가 되고요. 병화는 상관합살의 의미가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만 만약에 정화하고 임수가 있다. 병화하고 개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신금이라는 단체하고요. 을목이라는 개인이 합을 하는 거예요. 단체와 함께 합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기인 임수하고 개수만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편관을 수기로 인성으로 받아서 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정화하고 개수, 병화하고 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관이라는 단체하고 일간의 의견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해야 할 일이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천간에 간목이라는 겁재하고 함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요. 신축년에는 쟁관이나 식상이 또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관제 구설의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토라는 재성하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요. 재생관의 의미가 되겠죠. 열심히 단체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을묘일주의 경우 신축년은요. 화기를 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묘목하고 축토가 만나면 을묘라는 활동성이 신축에 의해서 조정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몸이 아파서 활동이 줄어들거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기고 단체와 맞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을사일주의 신축년은요. 지지에서는 사축합을 하고요. 천간에서는 을신충을 합니다. 천간에 병화가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병신합, 사축합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상관하고 관이 합하는 그런 의미가 돼서 단체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천간에 병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사축으로 뭔가 일을 시작했지만 천간에서는 을신충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을미일주의 경우는요. 신축년에 천간과 지지가 모두 충을 합니다. 관과 재성이 충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 조정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어요. 금이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일단 관에 좀 맞추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식상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관하고의 불협화음으로
일을 그만두고 그 단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을류일주의 경우는요, 신축년에 지지가 유축으로 합을 해요. 신금이 축토하고 함께 왔기 때문에 신축년 자체는 일을 하는 환경도 좋지 않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해가 됩니다. 원국에 자기 자신이 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지만 그 힘듦을 참고 견디며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을해일주의 경우는요, 해수가 이 관의 어려움을 해수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돼요. 다만 이 을목은 이 해수라는 공간에서 활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돼요. 해에서 신축년이라는 그 신축이라는 간지는 을해 일주의 활동성을 더 잡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내부에서 조용히 활동을 하거나 그냥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을축일주의 경우는요, 신축에 축토하고요, 을축의 축토가 축축으로 중복이 되죠. 자신이 일을 하던 이 축토의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그 자리를 옮기거나, 일지궁은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일간의 신축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